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선교사님 윌리엄 불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불선교사님 다녔던 유니온 신학교하고 그분의 묘도 제가 다녀가고 옛날에 살았던 그 집도 제가 다녀왔어요. 또요. 저기가 햄튼 시드니 대학입니다. 그 좌측에 있는 위에 있는 그 건물이 햄튼 시드니 대학인데 내일 올때도 햄튼 시드니 대학 두려움에서 햄튼 시드니 대학 나와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 대학교 저 건물이 뭐냐면은 명예의 전당. 그래서 도대체 불선교사님에 보니까 그 밑에 사진들 조그맣게 있는 데가 뭐냐면 명예가 1층에 보니까 딱 전시가 여러 사람들 있는데 학교를 빛냈던 사람 윌리엄 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뭘 학교를 갖다 이름을 빛낸다고 여기에 명예전당 이름이 올라갔을까 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노폭 제2상호교회입니다. 거기는 선교사 파송왕교회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반응 스포츠예요. 반응 스포츠. 그래서 미식 축구를 갖다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여기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햄튼 시드니 대학의 야구팀 주장도 하고 코치도 하면서 그를 갖다가 대학을 갖다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질레트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경성 YMCA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가 왔다고 했는데 그 야구 역사 다시 써야 됩니다. 제가 햄튼 시드니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고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이미 1899년도에 불 선교사님이 야구적인 선수단이에요. 야구를 먼저 가지고 왔어. 그 영명학교에서 이게 야구여.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영명학교고 이 영명학교 있잖아요. 광주의 순일고등학교하고 최초로 도대항에 야구 시합도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야구 역사도 다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구에 대한 유품들을 다 미국식 가짜 유품들이 있었어요. 요즘 것은 돈 주고 사면 되지만 돈 주고 살 것이 못 되거든요. 또 다시요.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 야구 저렇게 기념 사인볼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기념. 나중에 이현주 목사님 기억하시면 하고 군산 오시는데 선물을 많이 해요. 밑에 자대가 있고 위에 기념 사인볼은 일반 야구보다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1971년도 부산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하고 황금사자기 때에 4대1로 군산상고가 졌는데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승에서 5대4로 이겼다고 해서 역전의 명으로 군산상고 상호 이게 별명이 붙었던 모습. 그래서 그 저기가 영화까지 나왔던 그 역사. 저는 군산 사람이 아니라 그때 몰라요. 근데 난리가 났대요. 군산이. 역전의 명. 넘어가겠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 목회자였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군산을 떠나요. 정신 선교사님이 사실 심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불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불선교사님은 이곳에 오셔서 학교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고 교회 세우고 엄청나게 당진에서부터 무주까지 전도에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요.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큰 텐트 한 300명 들어가는 텐트를 동네마다 한 달씩 이동해 가면서 쳐가지고 거기에서 전도 40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언어에 굉장히 능통장 설교를 웅변가로 설교를 잘하셨어요. 이동철 목사님 같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십시다. 저기서 하고요. 예, 직영교회, 직업교회, 서천교회. 서천교회는 백정들이 세운 교회다 기장에. 여기 뭐 그분들이 세운 교회 우리 불성 이번에 책에 보면은 그때 세웠던 것을 쭉 다 사진들을 제가 찍어서 다 소개했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음악가였어요. 음악을 또 잘해요. 그래서 밴드부를 조정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낮에는 다니면서 막 저녁에는 다 집합해서 또 집회하고 한 달 동안 집회한 다음에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다가 군 소재지에다가 거기다 교회 세우고 또 이동해서 또 나팔 불고 다니면서 저녁마다 집회해서 또 교회 세우고 탁월한 음악가였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요 현재명 선생님 해는 져서 어두운데 고향 생각 미국 유학 보낼 때 미국에서 고향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희망강가 뭐 해는 배를 저어가자 뭐 그런 그 노래도 그렇고 그 집 앞 그 옛날 공역 가운데 그래서 서울음대 초대 학장을 했어요. 불선교사 오른쪽에 이제 불선교사님의 그 제자가 현재명 선생 나중에도 하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서울음대 초대 학장까지 했다. 탁월한 악기를 못 다룬 게 없어요. 그래서 악단을 조직하고 그때 당시에 악기도 미국에서 다 요즘 거 말고 교육자로서 당시에 있었던 영명학교입니다. 또요 여기는 멜볼린 여학교입니다.
LB 불이 그 부인이 저렇게 여학교, 남학교는 불성교사님이 이렇게 교육자로서 학생들 갖다 후배들을 가르치고요. 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불성교사님의 딸의 딸 외손녀를 갖다가 제가 미국에서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죠. 그 먼 데서 다 넓은 데서 어떻게 만나게 해주겠어요. 후손을.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츠라고 해서 그 증손녀, 외손녀거든요. 딸의 딸이거든요. 그 만났더니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여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가졌던 그 다음도 사진도 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품들이 다 그냥 주시는데 갖고 있어봤자 증손녀도 만났는데 전부 다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그들은 가치를 몰라. 근데 종말할 때 빨리 내놔라. 우리 여기 기념관에다 놔두면 은 국민묘지 온 거다. 다 주셨어요. 애 앞에 받은 거 저것도 그대로 기증해 주셔서 그러니까 역사관을 세워놓고 이제 개관하고 나면은 또 오셔야 돼. 우리 팀들 포럼 와서 이제 실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컨텐츠 만드느라고 지금 막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건물은 다 지었어요. 여기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신 분이 불성교사님이셔요. 그때는 뭐 기장이고 예장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장로교회였고 전북노예였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서문교회에서 전북노예에서 바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총회에서 가결됐던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는 신사참배를 가서 총회에서 임원들이 가서 신사참배했잖아요. 근데 불성교사님은 나는 아니다. 당시에 고종황제가 을사늑약 때에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거 알리기 위해서 헐버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달하도록 밀서를 줬어요. 밀서를 줬는데 그 밀서를 가지고 헐버트 박사가 미국 가다가 걸리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불성교사 부인이었던 LB 불이 얘기 기저귀 속에다가 그 밀서를 넣어가지고 바로 하와이를 가다 걸리면 안 되니까 일본까지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횡단열차 타고 러시아에 가서 헐버트 박사 만나서 전달해서 그걸 갖다가 연결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 밀서를 전달했던 분이 불성교사님이셨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다녔던 신학교 밑에는 메리 볼드윈 유니버시티 다녀왔고요. 또요 여기는 불성교사님이 구암동에 살았던 그 사택입니다. 또요 여기는 병원이고요. 여기는 오궁성 박사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오궁선입니다. 그래서 불성교사 가족과 오궁성 박사가 같이 이제 청년 때에 그때 오궁선이가 불성교사님의 어학 선생을 했죠. 오임 장로님 아들이고 최초의 구암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또 넘어가셔서요 여기 오른쪽에는 불성교사님 불성교사님은 정길 성교사님의 바로 부목사님처럼 정길성교사님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계속 이어서 불성교사님이 사역을 하셨고요. 여기는 불성교 딸하고 오른쪽에 우리 하츠하고 증손녀 불성교사님의 손녀딸하고 증손녀입니다. 불성교사님 묘가 있어요. 미국에 가신 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할 정도로 가시자마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물론 화병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미국으로 떠나오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한국이.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그리워하다가 병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묘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묘도요 조금만 공동묘지가 아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많은 데서 그것도 주소가 다 있어서 찾아가느라고 겁나게 못 봤어요. 혼자서. 또 다음에요. 왼쪽에 있는 옛날에 불성의 자필입니다. 그거 갖다가 전부 다 타이핑해서 영문을 번역을 해서 책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불성교사 부편지입니다. 이것도 다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번역해서 책으로요. 또요. 불성교사 유품기념식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감사패. 그리고요. 그래서 불성교사는 탁월한 음악가였고 만능 스포츠맨 이렇기 때문에 불성교사님은 8강 미인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출판해서 다른 뭐 책이 하나도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논문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선교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전부 풀카나로 해서 저 책을 갖다가 제가 현지에 갔다 왔던 1차, 2차, 3차 미국을 갔던 모든 코스며 거기 가서 왜 했고 그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고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넣어서 이 책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의 책의 구성을 일부는 사진으로 본 불성교사,
불선교사님의 그 사진만 쭉 전개했어요. 그다음에 학창시절의 사진, 군 선교사의 사진, 유아 세례 받았던 거, 미국의 체류 증명, 미국인 한국에서 체류할 때 증명서, 여권식 이런 등등도 다 사진에다 넣었다 그 말입니다. 2부에는 불선교사님의 생애, 저게 사실 기록이 없었어요. 어디도 없었는데 한인수 박사가 저걸 갖다 기록한 걸 내가 허락을 맡아서 인용을 해줘.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그 목사님 아들, 서울대 출신인데 한인수 박사가 저기 광주의 제일 교회도 심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3부에는 고종황제 밀서 전달한 걸 알지, 그것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부에는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님이 주고받았던 편지들, 송별사, 전별사까지. 그 다음에요, 그 불송교사님이 세웠던 군산지역, 익산지역, 김제지역 쭉 여러 가지 교회들을 사진으로 전부 다 엮어서 놓습니다. 또요, 여기 국동방송에서 당시에 불송을 소개했던 걸 갖다 녹취해서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19년도 코로나 직전에 23년도, 24년도 다녀왔던 탐방기. 작년에 군산시 시립합창단을 통해서 정기수는 노래를 작곡, 작사해가지고 시립합창단원들이 20분 동안 정기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색깔을 띠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악보도 다 실어놨고요. 성지순례길, 성교사님의 사인 이런 등등을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이제 드루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루 선교사님에 대해서요, 이분은 호남 최초의 의료 선교사. 호남 최초. 그 다음에 넘겨갑시다. 그래서 다음에 오신 분들 수덕산에 저렇게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전킨 두루 두 분이 여기서 사역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햄튼 시드대학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 대학에. 아까 그 야구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때 가다 보니까 우연히 거기 총장이 마침 그 대학의 총장이 지나고 있어. 같이 인증샷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이 총장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최완열 안수집사님이라고 해서 저기 김제에 가면 금산교에 있죠. 금산교. 조덕산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자행 목사님의 손녀 사이에. 내가 미국 가면은 그 집에서 며칠 묵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분하고 같이 많이 동행하고 그래서 저분도 서울대학교 67년도에 미국에 가셔서 서울상대 출신인데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의 그런 가정이었고요. 버지니아 의대고요. 거기 저렇게 병원선, 선교선이라고 해서 배를 갖다가 사가지고 금강, 망경강, 고군산 일대에 치료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두루 선교사님. 또요, 그분의 진료했던 사진이랄지 가족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요, 저게 참 중요한데요. 가운데 계신 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정킨 선교사님이 드루 선교사님이 1901년도에 몸이 아파서 미국을 돌아갑니다. 미국을 돌아갈 때에 우리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1901년도에 미국에서 돌아가셔버려요. 그래가 죽음을 시신을 기증해라. 그리고 화장을 해서 저기다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화장을 해서 지금 저기 모셔 저기다 보관하고 유골함이 좀 있어요. 유골함이 있는데 유일하게 다들 유골함이 없는데 저분은 지금도 미국은 화장 문화가 아니라 내장 문화잖아요. 저기 모셔놨는데 유골을 모시고 싶어도 직계 가족을 못 만나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어요. 유해를 갖다가 못 가져와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찾았어요. 97살밖에 안 잡았어요. 이번에 9월달에 오실 겁니다.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유해가 저기 있는 그 유골함입니다. 집에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방금 저 채플 거기에다가 이제 다 우리나라로 하면 모시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납골당처럼 거기다 지금 현재 모시는데 저걸 직계 가족이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 태극 모양이 있는 부채, 그다음에 밥그릇, 젓가락, 꽃이 사진이며 이런 걸 다 35점을 이번에 다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그 후손이 다 기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기증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관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해서 이번에 다 했습니다. 여기는 국민일보 전면에다가 2번에 걸쳐서 제가 드루 선교사님을 이렇게 훌륭하시고 초남 여기도 막 2번에 걸쳐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워낙 딴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료용품, 선교사님이 사용했던 그 의료용품을 구하려고 의사협회 다 다녀봐도 현재껏 구할 옛날 같은 건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구해갖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진 가방 들었던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가져다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있는 또요. 미니 데이비스라고 해서 이런 천여 선교사 아까 7인의 선교사 가운데 천여 선교사가 하나 있잖아요. 천여 선교사인데 저기는 싱킹 스프링 교회라고 해서 워싱턴에서 한 5시간 가야 되는 서남 쪽에 아빙도이라고 제일 끝에 있는 그런 데인데 저기를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여튼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당일날 갈 줄 알았더니 못 가고 저녁에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습니다. 가려면은요 운전하신 분이 있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니까 자비랑으로 해야 되니까 뭐 돈 준 사람도 오고 겁나게 돈 찐다고 욕받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것보다도 저 손가락 짚고 있는 거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기록을 찾으려고 이 교회에서 리니 데이비스라는 천여 선교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판사님이었고 아버지가 3살 때 이제 돌아가시고 독실한 어머니 신앙을 본받았었는데 여기 오자마자 9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서도 한국을 나오지 못하다가 지독한 천여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고영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익산 지역에 해리슨 선교사 있잖아요. 하이령이라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 해리슨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셔야 됐는데 아무튼 그 기록을 찾는데 당일록을 보니까 130년 전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이 리니 데이비스 그 기록이 있고요. 당일록이다. 우리는 그냥 쓰레기처럼 지나면 싹 버려볼 텐데 그때 기록이 그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저 당일록을 가지고 아래 가운데 보면은요 저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같이 인증샷이 본당 앞에서 인증샷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 이제 오시면은 역사관을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역사를 옛날에 있었던 주보 한 장이고 이런 거 당회록이고 예배일지고 이거 앨범이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잘 보존하면 지금은 쓰레기 같아도 나중에는 보물이 됩니다. 다 해놨습니다. 이제 군산에 오시면 처음에 도착한 곳이 저기 정진 선교사님이 부르송에다가 처음에 딱 첫 발 디뎠던 곳에 기념전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산에 보면은 저기가 처음에 사역했던 곳입니다. 근데 저기서 사역했던 그 다음 또 사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때는요, 자기 지경, 거기 만자산에서 시작해서 40리길을 걸어서 선교사님 계신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배 드리고 마치고, 전날 와서 자고, 그 다음날 가고, 선교사님 여기밖에 안 계시니까. 1899년도에 개항이 되고, 일본 사람들 전용지역이 되고, 조개지가 되고, 저기에 살던 우리 군사사람 다 쫓겨나요. 그래서 전필 두루 선교사님이 거기서 두고 처음에 사역했던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음에 가는 곳이요. 부항은 거북구자 바위암자 거북이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처럼 바위처럼 생겼다고. 저기에서 학교, 교회, 병원 이렇게 쭉 다 거기가 있습니다. 계속. 부항도 현황. 그리고 저기 역사관을 갖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저 위에 건물이 옛날에 멜보드 여학교의 건물의 모형이거든요. 사진이거든요. 그 모형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관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건축을 다 했어요, 이제. 건축을, 역사관을 건축했고, 오른쪽에는 옛날에 그 부안교의 그 구건물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컨텐츠 또요, 예, 한 번 더요. 이거는 그 안에를,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동선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유물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할 것인가, 그걸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여기는 구암교회입니다. 그때 설명할 걸 뭐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여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1919년도 3월 1일 날 파고다 보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그 최초의 우리나라 3월 1일 날. 근데 군산에서는 한강 이남 최초로 군산에서 만세운동이다. 그 3.5 만세운동. 저희 익산은 4.4 만세잖아요. 4.4 만세. 익산 남정교시부터 시작해 4.4만. 3월 5일날 한강 이남 최초니까 가장 먼저 이 군산이 굉장히 자긍심입니다. 이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통해서 선교사님 세운 학교, 교회, 병원, 예수병원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이고 학생들이고 교사들이고 이들이 먼저 일본의 한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문용기 씨 같은 경우는 순교당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일본에 한거에서 만세운동하고 독립선을 낭독한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고 다 잡혀가는 일인데 그때 군산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민족 정신을 심었던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묘비를 개막을 했습니다.
익산이랑 전주에도 가면은 예수병 건너편에 선교사를 묘지가 있잖아요. 저기 광주에도 가면은 양림동에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킨 선교사가 1908년 1월 1일 돌아가셔서 궁궐에 묻어달라서 궁궐에 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가지고 이거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묘비 재막식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렇게 가서 보시면은 멋지게 10장이니까 다 이거 만들어서 시에다 다 기부채 나갈 테니까 그래서 저걸 갖다가 만드는데 한 3천만 원이 들었어요.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고 나니까 마치 그 정도 돈이 남더라고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그냥 싹 이걸 만들어서 제 시에다 기부채라면서 시에서 평생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흙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향에서 다 흙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고향의 흙을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여기 익산 흙 말고 안 돼요. 그리고 이 흙이 통과하는데 검색때 통과가 안 돼요. 이거 한번 해봐요. 갈 때는 못 가고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향에서 흙을 다 가져왔어요. 앞으로 그 가져온 요걸 하다가 이 선교사님 고향에서 가져온 저 선교사님 가져온 전부 다 이걸 다 넣었어요. 그래서 석관을 만들었어요. 유골함 저런 데다 넣고 석관으로 다 해서 덮어서 앞에 묘비는 전부 다 글씨를 새겨가지고 군산대학교 미대 교수가 다 조각을 해서 스토리를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묘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군산에 가면 볼거리가 빵만 잡수지 말고 겁나게 볼거리가 많아요. 또 넘어가요. 여기는 알렉산더 다리인데 그냥 제가 안락교라고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선교사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나는 저분을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제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왜 저기다가 안락교라고 했냐면 저 다리가 놓아져 스토리가 있어요. 저것도 다 근거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 편지의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걸 번역해서 다 저기 갖다가 이 다리를 놓을 때 그때 당시에 궁궐이었고 이쪽에는 군산인데 원래 군산이 아니라 진포였습니다. 진포. 여기 군산이었어요. 무리 군자 몇 산자. 안개 끼었을 때 자기 성향에서 들어보면 산이 쭉 무리를 두고 있다 해서 군산이거든요. 그게 군산인데 애꼬자 써서 그냥 애꼬 고군산이라고 하고 진포를 군산으로 했어요. 그때 임피수에 속했던 이 궁궐하고 이 사이에 금강에 물이 들어오면 못 건너가고 물 빠지면 건너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 때에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600불이라고 하는 그때 오공성 박사가 1년 연봉이 세브란스 원장 할 때 300불이었는데 2년 연봉을 들여서 저 다리를 놔줬어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분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선교사님. 근데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들어서 저는 의사예요. 무료 선교사. 병원에 있는데 원장이 의사가 없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알렉산더 선교사가 제2대 원장으로 군산에 온 거예요. 군산에 왔는데 오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향에서. 아버지가 켄터키주에서 종화 농장을 했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 유업을 일받은 어린 동생이 그걸 못 보고 본인이 할 수 없이 미국을 가야만 했어요. 본인이 경영학과 상대를 다닌 게 아니라 의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할 수 없이 고향을 돌아가면서 세 가지를 약속. 그 세 가지. 첫째, 가운데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가 저기 예약을 해드린 묘비가 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선자이 내 대신에 의사를 보내겠다. 내가 개입적으로 파송하겠죠. 오른쪽에는 오궁선 박사인데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미국서 의사 만들어서 다시 한국 보내겠다. 그분이 오궁선 박사. 군산의 4대 원장으로 이제 의사가 돼서 오셨던 분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미국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호남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겠다. 선교사 파송하고 건물 짓고 여기가 구한병원 건축할 산더병원 또요 목포의 영흥학교 그다음 프렌치 병원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리엠병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경제 원칙이 항상 10분의 1은 하나님, 10분의 1은 성경이,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부모세. 성경이 부모세라는 거 없는데, 부모세. 이 경제 원칙. 부자는 돈이 많고 넓은 집 사는 게 부자가 아니라 주는 것이 많은 교회가 부자. 주는 것이 없으면 거지 같은 삶이다. 아무것도 없어야 번영인데 존말할 때 내놔라. 그래서 목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다고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권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도 그리고 우리를 불러준 것도 오직 영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오직 선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년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만 은퇴하면서
교회를 100개는 세워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성도들한테 했더니 금년에 100개가 다 채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안 할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막 대놓고 얘기를 해. 이거 다 교회에서 뭐 하나 하려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왜 합니까? 뭘 그것도 어려운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목적으로 그런 동의 제청이 필요 없어. 이거 해주시오 하고서 가져오면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알렉산더 선교사님 저렇게 훌륭하셨어요. 이거 선교 기념탑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예, 저 지리의 선교사 11.3m 타인 캡슐 기타 개복교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영령학교, 멜버진 학교, 야구의 거리, 이영중가호, 직영교회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방문할 겁니다. 인천에서 오시고 청주에서 오시고 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교목단 필리핀에서 오시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오시고 뭐 전남 동지방 교수들 오고요. 또 평촌에서 또 이 광주에서 예, 여기는 신한대학교에서 교수님, 총장님까지 83명이 1박 2일 동안 오셔가지고, 예, 교수님들이 전부 다 오셨습니다. 은혜가. 이거는 방금 그 앞에 하나 더 넣으면, 거기는, 소강선 목사님이 조중동 이번에 3월 24일 날, 일반 신문 종교 기자들 전부 다 듣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투어를 했고, 아니, 넘어가시면 거기, 예, 거기 세대된 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설교하고 1억 기증 받아가고 왔어요. 1억을 갖다가. 그래서 전달식 하고 있잖아요. 인증샷이잖아요. 세금 가서.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세운 거기 학교 나왔는데 이번에 기념관 세웠는데 내가 15억을 갖다가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내놔라 했더니 조말하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교육을 양성을 했습니다. 2기 해설사까지. 또 다시요. 저희가 현재 20명이 해설사들이 전부 다 막 명찰 달고 모자 쓰고 복장 맞춰서 지난달에만도 3,800명이 왔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 김용우 목사님이 서부로 보내셨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렇게 말도교회를 세우고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즘은 가방끈이 짧아갖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성경 갖고 거기 수도 거기서 봅시다. 여기가 새만금입니다. 저기 군산에서 밑에는 부안인데요. 거기 33.9km인데요. 거기에서 야미도, 신시도, 운여도, 섬유도, 장자도. 장자도 배를 타면은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까지 이 고군산해가 다 교회를 세워서 지금 명도, 말도, 방축도, 명도, 말도까지 이렇게 다리 트랙을 연결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연결돼서 이게 등산할 수 있도록 특별 코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게 이 추명선에 세운 교회가 서천에 있고 안면도에가 있고 또 서천의 원도교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장자도, 선유도, 문여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야미도, 말도까지 섬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가 섬이 얼마나 우상과 미신이 쩌들었어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섬마다 기독교 문화를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백색 순교의 삶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마칠게요. 백색 순교는 뭐냐면 바로 문중경 사람은 1950년 10월 5일날 총무안에서 돌아가서 봉사단장이었어요. 임대하는데 바로 적색 순교를 했고 추명선 사님은 백색 순교를 했다. 순교보다도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날마다 종로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빗물 받아 먹고 살아야 되고 전기도 없고 사례비도 없어요. 쉬운 두 살에 들어가서 76살까지 24년 동안은 왜 후임자가 없으니까 손돌이만 놓고 나올 수가 없어서 76살까지 할머니가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지금 현재 이제 대전에 있는 성당원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당원 공원묘지에 계셔서 그 묘비를 갖다가 유골함을 모셔다가 넘어가지 말고 이 말도에다가 이 말도도 하러 가야 됩니다. 쭉 순례 코스가 되어 있어서 이런 영성을 배워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런 영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성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데 그래서 유골함을 모셔다가 대전에서 제가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해서 땅을 준비하고 저기 다 우리 어머니 묘보다 더 좋아. 밑에 다 판석을 깔아갖고 벌초할 필요가 없다. 그 섬에 벌초할 사람도 없냐. 그래서 다 돌을 깔아가지고 그다 유골함 모시고 옆에 시비 선유도교회 유순아 사모님이 시를 다 적어달라 해서 시비도 다 새겨가지고 여기 황등에 있는 여기에 모분이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다
전부 여기서 실어다가 전부 다 배를 실어다가 봉사를 해서 저것도 한 2천만 원 개인적으로 제가 헌금해서 저걸 갖다 저기 말도 앞바다가 보이고 이 높은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섬을 사랑하신 분이 저기 지금 그 공원묘지에 가서 대전에 가서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문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계속요. 국민일보에도 추명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리게 되었고요. 또요. 예. 책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말도 등대명, 천년송이, 여기가 직도입니다. 저도 화성의 땅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제2의 사격장, 저기에가, 직도에가 지금 현재 말도에서 22km 떨어진 곳에 그 돌섬이 있어요. 저기가 바로 공군 타켓입니다.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돈이 3천억이 국방부에서 나왔고 그 3천억 때문에 신시도, 무녀도, 소녀도, 장자도까지 차 타고 장자도 가잖아요. 연휴. 저기 건물을 하나 말도에다 지어줬어요. 가까운 섬인데 말도 사람들이 가서 자연산 홍합도 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못 가니까 하나 지어줬는데 땅이 200평, 뭐 1층 60평, 2층 60평이거든요. 그래서 120평이라서 딱 수리해 놓으면 딱 좋게 생겼어. 근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은 12가구 20명밖에 한 사람 저 큰 건물이 필요 없어서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추명수 기념 사업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냥 빨리 샀어요. 저 사람 건물을 갖다 샀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예, 저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념관을 내부를 갖다가 카페식으로 전시관을 만들고 1층은 숙소를 다 만들려고 저렇게 트럭도 사고요. 또 배도 샀어요. 추명수로라고 배까지 사서 저렇게 다 해놨습니다. 아무튼 말도도 섬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말도를 2팀이 들어갑니다. 원래 108명밖에 못 하는데 주말에는 아예 택포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니 팀이 또 저기 말도를 들어갑니다만은 하나다 오셔야 돼요. 여기도. 그래서 그들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